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조용히 웃고 대화를 맞추고 분위기에 튀지 않게 스스로를 조절하면서 말이죠.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성실했고 무리 없이 어울렸고 누가 보아도 무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마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분명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아주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균열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난 거였죠. 그 순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불쑥 찾아온 피로인지, 오래 억눌러온 감정의 틈새인지, 혹은 단순한 귀찮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생애 처음으로 아주 또렷했어요. 누군가가 농담을 건넸지만 웃는 척하면서도 마음 한 곳이 이상하게 비어있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는 계속 흘렀지만 저는 그 흐름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누구의 말도 제대로 닿지 않는 듯한 괴상한 고독이었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때면 묘한 어지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웃고 대화를 이어가지만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참여하는 나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듯한 거리감이랄까요? 사람들은 저를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말에 상처받을까 조심하고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상대가 원하는 표정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려란 게 본래의 저에게서 기꺼이 흘러나온 온기가 아니라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쥐어짜낸 일종의 생존의 기술에 불과하다는 걸요. 사람들은 제 조심스러움을 칭찬했지만 정작 저는 그 말들을 들을수록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구축한 인물상을 좋아했지 제 마음은 누구도 들여다본 적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대화는 분명 활발했고 모두가 웃음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적절한 순간에 웃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속으로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웃는 소리는 멀게 들렸고 대화에 섞인 제 목소리조차 남의 것처럼 얇고 가벼웠어요. 점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에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울림 속에서 제가 온전히 머무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 상냥함, 적당한 유머, 부드러운 맞장구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람들은 편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의 대가는 언제나 제 내면이었죠. 도중에 단 한 번이라도 흐름을 거스르면 남들과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피곤하다는 표정을 드러내기만 해도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는 건 아닐까? 지금 나를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 타인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제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늘 뒤따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두려움을 이전처럼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울리기 위해 태어난 척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억지 웃음은 입가에 남지만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사용한 에너지는 집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공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제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적당한 맞장구를 치는 모습, 유난히 밝은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을 떠올리자 마음속에서 또렷한 피로가 일렁이듯 올라왔어요. 나는 저 사람을 얼마나 오래 연기해온 걸까? 스스로의 감정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오직 반응해야 했던 순간들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싫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려고 해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해 굳어버린 감정의 근육처럼 제 마음은 저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타인 속에서 느낀 고독은 혼자여서 생긴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멀어진 데서 오는 공백이라는 걸요. 어울리려 애쓴 시간들은 사실 타인의 요구에 맞추느라 제 자신에게서 멀어져 간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정작 제 중심에서는 멀어졌다는 역설이었죠. 잠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일어났어요. 나는 나를 되찾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어울리려고 애쓰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본래 자리, 잃어버린 중심을 다시 찾는 일이요. 지금까지는 타인의 눈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제 내면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미묘한 요구가 마치 물밑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억지로 웃어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웃음은 원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자연스러운데 제 웃음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상황에서 흘러나왔어요. 누군가 농담을 던지면 자동으로 입가가 올라갔고 갑작스러운 침묵이 찾아오면 어색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듯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오래된 압박이었어요. 분위기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 사람들 사이에 부드럽게 섞여 있어야 한다는 압박 말이죠. 침묵이 찾아오면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머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 조용한 몇 초 동안 사람들은 제 존재를 평가하고 제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실망을 느끼고 저마다 은근한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물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언제나 하나의 피로가 남았습니다. 그 피로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한꺼번에 무게를 드러내며 저를 깊은 정적 속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때마다 방 안에서 불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분명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떤 교류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혼자였고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고립감은 단순한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이건 나 자신과의 단절에서 생겨나는 고독이었고 어울림을 위해 애쓰는 동안 점차 더 깊어진 단절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말했죠. 누구라도 사람들과 있을 때 어느 정도는 맞추는 법이지. 다들 그러지 않나? 하지만 이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공감대를 찾기 위해 건넨 말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덮기 위한 변명이었으니까요. 제 억지 미소는 결코 사회적 예의의 문제를 넘어선 거였습니다. 그건 제 진짜 감정을 굳이 감추고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면을 압축하는 행위였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저는 창가 쪽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한 모금씩 들이켰어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제 어깨에서 몇 겹의 무게를 걷어내는 듯 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초조함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걸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나는 이상한 사람일까? 이런 고요 속에 오래 머물면 나는 결국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 질문들이 제 깊은 불안에서 흘러나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울림 속에서 저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혼자 있는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울림이 곧 정상이며 고요는 곧 결함이라는 오래된 인식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저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여전히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억지로 지었던 미소,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내야 했던 억지 밝음, 대화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 사용한 수많은 에너지. 그것들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흩어져 버렸지만 대신 제 마음에 깊은 피로만 남겨두었어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지우려 했을까? 그 질문을 떠올린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시렸습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하려 했던 피로의 근원을 드디어 마주한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어울림을 위해 사용한 모든 힘이 사실은
버티기 위한 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제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었죠. 카페를 나서는 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익숙한 배경처럼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깊은 정적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겁게 쌓인 피로가 조금씩 흔들렸고 그 불안정한 흔들림 속에서 어떤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고요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 마치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기분,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서늘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러나 그 고요를 조금 더 견디고 나면 그곳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어떤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마음의 미세한 떨림, 제 본래 감정이 조용히 되살아나는 움직임이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타인의 목소리가 내 마음보다 더 커져버린 게, 사람들의 표정이 내 감정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게 말이에요. 집 안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으면 사람들 속에서 흘려보냈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 속에는 억지 미소, 반응해야 했던 순간들, 눈치를 보며 삼켰던 말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 파도 뒤편에는 또 다른 조용한 영역이 있었어요. 그 영역에서는 누구의 표정도 필요 없고 누구의 기분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오직 제 맥박만이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 맥박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호흡처럼 느렸고 솔직했고 꾸밈이 없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혼잣말처럼, 그러나 확신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독은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만이 사람을 원래의 자리로 데려다 놓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속에서 늘 반응해야 했고, 맞추고, 조율하고, 조심해야 했어요. 그러나 혼자 있는 이 시간에는 그런 필요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꾸밀 필요가 없고, 어떤 모습으로 보일 필요도 없었어요. 그 단순함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쉽지 않죠. 고독이 주는 첫 번째 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있을수록 점점 더 제 진짜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잠재워 두었던 서운함, 억눌렸던 피로, 그리고 남들에게 맞추며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미묘한 슬픔. 이 감정들은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부유했습니다. 어느 저녁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스스로 속여왔는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내려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감정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를요. 불쾌한 진실이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저를 다시 찾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걸요. 더 이상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맞을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 속에서 제 호흡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호흡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반복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고 그동안 어울림에 매여 있었던 굴레가 아주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한 가지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눈에 띄지도 않았고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제 삶을 아주 오랫동안 지배해온 근원적인 힘이었어요. 어울리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 욕망은 제가 남들 속에 있을 때 늘 의식하지 못한 채 작동했어요. 친밀해지고 싶고, 환영받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무리해서 겉돌지 않고 싶다는 욕구.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회적 욕구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욕망은 제게 고통을 가져오는 가장 깊은 뿌리였습니다. 어느 날 창문 앞에 서서 흐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그렇게까지 인정받아야 했을까?
어울리기 위해 애쓰던 그 시간들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를 평가해줄 타인에게 제 존재 가치를 맡기려 했던 욕망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들이 나를 불편해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오래된 패턴 말이죠. 며칠 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여름의 습한 냄새가 천천히 묻어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멀리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과 완전히 단절된 듯 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은 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마치 깊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울리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구나. 이 말은 제게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어울리지 못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어울리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부족한 존재로 여겨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욕망의 다른 얼굴이었어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은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보이려는 노력으로 바뀌었고, 그 노력은 결국 억지 미소와 소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욕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욕망은 언제나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감정의 표면을 어루만지듯 그 욕망이 어떻게 제 행동을 이끌고, 어떻게 제 고요를 빼앗고, 어떻게 제 감정을 흐리게 만들어 왔는지를 차근히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욕망은 지키려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작아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누구의 기준도 필요 없는 존재였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욕망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었거든요. 그 욕망은 때때로 친절의 옷을 입었고, 때로는 배려의 가면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면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방 안에 앉아 조용히 등을 기대었습니다. 어울림의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피로했지만 그 피로 속에서 새로운 가벼움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 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감각이랄까요.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되찾은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지로 어울리기 위해 저를 감춰야 하는 압박이 사라진 듯 했어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욕망이 잦아들면 마음은 이렇게 평온해지는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쟤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소음, 타인의 기대, 남의 표정, 분위기 읽기,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야 드러나는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은 처음에는 낯설었고 때때로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는 아주 은밀한 따뜻함이 숨어 있었어요. 마음의 진짜 체온은 오직 고요 속에서만 드러나거든요. 어느 날 조용한 방 안에서 긴 숨을 내쉬며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고독이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독이 불러오는 감정의 깊이를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있을 때 가끔씩 막연한 불안을 느꼈고, 갑자기 어디에도 속한 것 같지 않은 기분이 찾아오면 마음 한 곳에서 작은 흔들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흔들림이 찾아오면 곧장 사람들 속으로 도망가듯 뛰어들곤 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복잡한 감정들이 잠시 덮였고, 어울림 속에서는 고독이 제 마음을 스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독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따라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면 그곳에는 이상할 만큼 안정된 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정된 층은 격려나 인정 같은 외부의 요소로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제 자신이 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삶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하루는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저녁이 내려앉기 전에 공기에는 서늘한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바람은 조용하게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희미하게 들려오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저를 끌어당기지도 조급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얼굴을 하고 있구나. 그 얼굴은 담담했고 조금은 지쳐 있었지만 기묘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평온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된 평온이었어요. 어울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삶에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종류의 평온이었습니다. 길가의 벤치에 앉아 손을 모으고 발 아래 놓인 그림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그림자는 조용했고 어느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은 완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며 묘하게 안심했어요. 나는 나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던 겁니다. 며칠 뒤, 이전에는 가기 어렵던 장소 혼자 영화관, 혼자 카페, 혼자 식사에 하나씩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신경 쓰였어요. 저 사람은 왜 혼자지? 외롭지 않을까? 남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상상을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영화가 시작되고 커피 향이 퍼지고 음식이 놓인 접시가 제 앞에 놓일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그 시선들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걸요. 현실의 사람들은 제 존재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 사실은 그들의 삶에 아주 작은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사실 앞에서 어쩐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의 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왔을까? 그 질문은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두려워했던 건 실제의 시선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시선의 환영이었다는 걸요. 환영이 사라지자 제 마음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촛불을 켜고 그날의 감정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최소한으로 줄인 하루였지만 그 하루는 이상할 만큼 충만했어요. 나는 드디어 내 마음의 깊이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제 내면에 길게 울렸으며 그 울림은 오래도록 잦아들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불필요한 긴장이나 억지의 미소가 먼저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 표정은 담담했고 감정은 자연스러웠으며 마음은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흐름에 편승하는 대신 제 심리적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번개 같은 순간이 아니라 작고 느린 변화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조용한 이정표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흔히 들었던 소음, 잡담, 휴대폰 알림음, 발걸음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예전에 저는 이런 소리들 속에서 늘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거든요. 사람들에게 웃어야 하고, 대화를 받아줘야 하고, 분위기에 맞춰 감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지가 제 하루를 지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소리를 배경음처럼 들을 뿐, 그 안에 제 존재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들 속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제게 말했어요. 요즘 너는 뭔가 편안해 보인다. 예전엔 조금 지나치게 신경 쓰는 느낌이 있었는데, 순간 약간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던 내면의 여정이 겉으로도 아주 조금 드러날 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려고 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인정받기 위한 어색한 노력, 잃어버린 감정, 고독 속에서 재발견된 본래성, 욕망이 해체된 자리에서 찾아온 고요함. 그 모든 경험이 담긴 문장이었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 긴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또한 제게는 새로운 자유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는 공기는 차갑고 선명했으며 조용한 거리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길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득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 아래에서 홀로 있었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세계란 타인으로부터 도망친 뒤에야 생기는 폐쇄적인 고립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히려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세계,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저를 잃지 않는 세계, 누구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리를 가진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조용한 중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혼자서 작은 카페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 가끔씩 문이 열리는 소음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들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 제 존재를 흔들지는 못했어요. 책을 천천히 읽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울리는 삶과 어울리지 않는 삶, 그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했구나. 어울리기 위해 애쓰는 삶은 타인의 리듬에 맞춰 저를 억지로 구부리는 삶이었고,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은 삶은 그 리듬을 다시 제 기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따뜻한 향을 천천히 마시며 마음속에 말을 걸었어요. 나는 이제 나의 리듬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은 제 내면에 깊숙이 스며들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세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어울리는 척하는 삶에서 벗어난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세계의 중앙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억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가장 오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잊은 채 남과 어울리는 능력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흐름에 맞추고 분위기를 읽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외부의 풍향에 쉽게 흔들리는 얇은 종이 조각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고독 속에서 두려움을 만났고 고요 속에서 저를 들여다보았으며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마음의 방에서 진짜 저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자각했어요. 어울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선언이라는 걸요.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마음의 모양이 있었고, 맞추지 않을 때만 느껴지는 숨의 깊이가 있었고, 고독을 견디는 순간에만 얻을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세계는 누가 만들어준 공간이 아니었어요. 타인의 기대를 걷어낸 자리에서 스스로 마련한 조용한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 덕분에 이제 흔들리지 않았고, 더 이상 인정의 조각을 얻기 위해 저를 소모시키지 않았어요. 어울려야 한다는 오래된 강박을 벗어던지고, 제 속도, 제 감정, 제 질서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할 만큼 깊고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삶이란 결국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삶이라는 걸요. 그 깨달음은 조용했지만 강했고 앞으로도 그 고요한 중심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제 내면에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여정은 끝났지만 마음의 고요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속삭일 거예요. 억지로 섞이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